몸의 피로를 회복하고 활력을 되찾는 IAP 호흡법. 일단 먼저 따라해 봅시다. IAP 호흡법은 의자에 앉아서 연습을 시작하는 편이 좋습니다. 먼저 온몸에 힘을 빼고 의자에 앉아서 최대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합시다. 그 다음 귀와 어깨가 일직선이 되도록 자세를 바로 잡고 편안하게 앉습니다. 배와 허벅지, 무릎 뒤쪽, 허벅지 끝과 종아리의 각도를 각각 90도로 유지합니다. 손바닥이 위를 향하고 손끝이 복부를 향하도록 유지하며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둡니다. 두 손을 천천히 복부 쪽으로 끌어와서 허벅지 윗부분 서해부에 손끝을 가볍게 끼워 넣습니다. 자, 이제 5초 동안 코로 힘껏 숨을 들이마시면서 서해부와 복부 사이에 끼워 넣은 손가락을 밀어내듯이 천천히 배를 부풀려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제 코로 들이마신 공기를 5에서 7초 동안 입으로 천천히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숨을 전부 뱉었다면 복부에 힘을 빼고 다시 5초 동안 코로 힘껏 숨을 들이마십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공기를 5에서 7초간 입으로 천천히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계속 코로 공기를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기를 반복해 봅시다. 계속 배가 부푼 상태를 유지하려 노력해보고 어깨를 절대로 올리지 않습니다. 이제 같은 방식으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기를 5회 반복해 보겠습니다. 마십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마십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마십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마십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잘하셨습니다. 계속 배가 부푼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어깨를 절대 올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왜 이 호흡법을 해야 하는지 오늘 들으실 내용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책을 듣는 시간 미나미 책방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비타북스 출판 야마다 도우모 지음의 스탠퍼드식 최고의 피로회복법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야마다 도우모는 스탠퍼드 대학교 스포츠의학센터 디렉터이자 애슬레틱 트레이너입니다. 저자는 16년 동안 연구하고 실천한 피로회복의 노하우를 이 책에 꼭꼭 담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피로는 단순히 근육이나 관절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중심이
흐트러지면서 발생한다고 말하며 올바른 호흡법으로 몸의 중심을 되찾아 피로를 회복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책의 내용 중 일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배를 단단히 부풀려 호흡하라. 스탠퍼드 궁극의 회복법 IAP. 스탠퍼드의 트레이닝 룸에는 실내 자전거나 덤벨과 같은 운동기구 외에도 나사에서 우주비행사 훈련용으로 개발한 중력 제어 장치나 근육의 열을 식히면서 훈련할 수 있는 특수 장치 등 다양한 설비가 마련되어 있다. 스트레칭이나 정리운동을 위한 공간도 매우 넓어서 대학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스포츠 시설이 전문적이다. 그리고 트레이닝룸의 가장 안쪽에는 선수 관리실이 있다. 23명의 트레이너들이 상시 근무하는 이곳은 선수의 치료와 재활을 위한 침대 24개, 치료용 냉온탕 등이 완비되어 있다. 말 그대로 회복을 위한 공간이다. 이곳에서는 선수의 증상에 따라 다양한 맞춤형 관리를 실시한다. 허리가 살짝 뻐근한 선수와 경기 중에 심한 부상을 입은 선수는 각각 다른 치료가 필요하다. 경기 전에 어깨를 점검하기를 바라는 선수가 있다면 그 요구에 맞춘다. 수영 선수와 미식축구 선수는 사용하는 근육도 피로의 원인도 다르다. 성별에 따라서도 다른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트레이너는 담당 선수의 상황에 따라 마사지나 스트레칭, 침과 뜸, 전혈요법 등 다양한 관리를 시도한다. 하지만 모든 선수에게 공통적으로 권하는 방법이 하나 있다. 바로 이 책의 가장 큰 주제이기도 한 IAP 호흡법이다. IAP 호흡법은 피로를 느끼는 선수, 다쳐서 재활치료 중인 선수, 만성 통증에 시달리는 선수 등 어떤 상태이건 상관없이 모든 선수에게 공통적으로 실시하는 관리법이다. 물론 IAP 호흡법이 만능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하지만 뻐근한 근육을 풀어 피로를 해소할 때나 부상으로 경직된 근육을 천천히 늘릴 때 등 상황에 맞는 적절한 관리와 IAP 호흡법을 병행하면 훨씬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배를 단단히 부풀려 호흡하라. IAP란 앞장에서 설명했듯이 복부 내부 압력, 즉 복압이라는 뜻이다. 인간의 배 안에는 위나 간 등이 자리한 복강이라는 공간이 있는데 이 복강에서 가해지는 압력이 바로 IAP이다. IAP가 높은 상태란 폐에 많은 양의 공기가 들어가면서 복강 위에 있는 횡격막이 내려가고 이에 복강이 압축되어 복강 내부 압력은 높아지면서 바깥쪽을 향해 미는 힘이 작용하는 상태를 뜻한다. IAP 호흡법은 숨을 들이쉬거나 내쉴 때 모두 배 안의 압력을 높여 복부 주변을 단단하게 만드는 호흡법으로 배를 단단히 부풀린 채로 숨을 내쉬는 것이 특징이다. 나는 이해하기 쉽도록 복압호흡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지금부터는 복부 내부 압력을 IAP, 복압을 높이는 호흡을 복압호흡, 복압호흡을 익히기 위한 훈련을 IAP 호흡법이라고 정의하겠다. 그런데 종종 복압호흡과 복식호흡을 혼동하는 이들이 있다. 이 두 호흡법은 전혀 다른 방식이다. 숨을 내쉴 때 배가 들어가는가, 들어가지 않는가 하는 큰 차이가 있다. 복식호흡을 하면 숨을 내쉴 때 배가 들어간다. 반면 복압호흡을 하면 숨을 내쉴 때도 배를 부풀려 배 바깥쪽에 가해지는 압력을 유지해야 한다.
복부 주변을 단단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며 호흡하는 것이다. 복부 내부 압력이 높아지면 몸의 축, 즉 체간과 척추와 같은 몸의 중심이 안정된다. 그 결과 별다른 노력 없이도 올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다. 몸의 중심이 곧게 바로 서면 중추신경의 지령이 원활하게 전달되고 신체와 뇌신경의 연계가 좋아져서 신체가 느끼는 불필요한 부담이 줄어든다. 배를 집어넣는 복식호흡은 1990년대에 처음 도입되고 대중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트레이너들이 복식호흡을 권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적어도 나는 트레이너로서 쌓아온 20년의 경력 중에 선수들에게 복식호흡을 시킨 적이 없고 스탠퍼드에 있는 16년 동안에도 마찬가지다. 부상을 예방하고 피로에 강한 몸을 실현하는 데 효과가 있었던 방법은 숨을 내쉴 때도 배를 집어넣지 않고 부풀리는 IAP 호흡법이었다. 이 책에서는 스탠퍼드 스포츠 의학센터에서 직접 시도해 효과가 있었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IAP 호흡법을 설명하겠다. 배의 압력이 높아지면 몸이 바로 선다. IAP 호흡법을 실천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복압이 높아져 몸의 중심, 체간과 척추가 안정된다. 체간과 척추가 안정되면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기 쉽다. 올바른 자세에서 중추신경과 몸의 연계는 더욱 원활히 이루어진다. 중추신경과 몸의 연계가 원활해지면 신체 각 부위가 본래 있어야 할 위치에 제대로 자리한 이른바 최적의 상태를 이룬다. 몸이 최적의 상태를 이루면 몸에 무리가 가는 불필요한 움직임이 사라진다. 불필요한 움직임이 사라지면 신체 기능이 향상되고 피로와 부상도 예방할 수 있다. 스탠퍼드에서는 이러한 IAP 호흡법을 통한 선순환 과정을 매일 실천한다. IAP 호흡법을 꾸준히 반복하면 몸의 중심이 안정된 올바른 자세를 뇌에 확실히 각인시킬 수 있다. 만약 제때 해소하지 못한 피로로 인해 최적의 상태가 무너졌다 하더라도 IAP 호흡법을 통해 쉽게 몸의 중심을 바로잡아 빠르게 최적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 신체 균형과 피로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몸의 중심이 틀어져 나쁜 자세가 굳어지면 틀어진 어깨를 보호하려 허리 근육을 당겨 쓰는 등 가벼운 동작을 할 때도 불필요한 움직임이 더해진다. 이러한 과정이 지속되면 한정된 에너지를 쓸데없는 데 소모하게 되어 피로에 약한 몸이 되고 만다. IAP 호흡법을 통해 바른 자세를 유지하면 불필요한 움직임이 사라져 쉽게 피로를 느끼지 않는다. 물론 이론상으로는 무척 간단해 보인다. 하지만 생각만큼 쉽지 않다. 세계적인 운동선수나 성악가는 특별히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복압 호흡을 한다. 오랜 훈련을 통해 이미 습관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쁜 일상에 치이고 스트레스가 심한 일반인들은 가슴으로만 하는 얕은 호흡이 버릇으로 굳어 있다. 그래서 배를 부풀리며 호흡하라는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못한다. 의식하지 않고 배를 부푼 채 숨쉬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다. 처음에 훈련이 필요한 이유다. 많은 사람이 올바른 자세의 중요성을 알고 있음에도 근육을 사용하는 버릇이나 골격의 차이, 생활 습관 등을 원인으로 몸의 중심이 틀어진 상태로 지낸다. 심지어는 어떤 자세가 바른 자세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로 지내기도 한다. 하지만 높은 복압을 유지할 수 있는 IAP 호흡법을 실천하면 자연스럽게 올바른 자세를 되찾을 수 있다. 호흡을 훈련한다는 개념이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호흡은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습관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신경 써서 훈련하지 않으면 평상시의 버릇으로 돌아가고 만다. 훈련을 통해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평생 얕은 호흡만 하게 되는 것이다. 계속 얕은 호흡을 유지하면 자세도 바로잡을 수가 없다. 자세가 틀어진 채 기존의 호흡 방식을 유지하면 평생 피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횡격막이 움직여야 호흡이 깊어진다. IAP 호흡법을 익히기 전에 먼저 횡격막에 대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다. 횡격막은 호흡에 관여하는 근육으로 갈비뼈에 둘러싸여 있는 얇은 막이다. 그리고 바로 이 횡격막이 IAP 호흡법의 핵심이자 피로 예방의 열쇠이다. 가슴을 이용한 얕은 호흡을 할 때에는 폐 아래에 있는 횡격막이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 올바른 호흡을 할 때는 위아래로 움직이는 횡격막이 얕은 호흡에서는 거의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배의 압력을 높이기가 어렵다. 자연스레 몸이 움츠러들고 자세가 틀어지며 중추신경에서 보낸 신호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 결국 점점 더 피로에 약한 몸으로 변한다. 반대로 횡격막을 내리고 숨을 들이쉬면 복강 위쪽에서부터 압박이 가해진다. 자연스레 복부 내부의 압력이 배 바깥쪽을 향하면서 배가 부풀어 오른다. 자연스레 숨을 힘껏 들이쉬고 배를 단단하게 부풀린 채로 숨을 내쉬는 상태가 되며 배 안의 압력을 유지하면서 호흡할 수 있다. 이처럼 횡격막을 내려서 배 안의 압력을 높이면 배는 바깥으로 부풀고 체간 주변을 둘러싼 근육도 늘어난다. 복압 호흡을 할 때 배가 크고 단단해지는 이유다. 게다가 배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압력이 가해진다. 동시에 배 바깥에서 안쪽으로 향하는 근력도 함께 작용한다. 이 두 가지 상반된 힘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자연스레 몸의 중심이 안정된다. 복압 호흡을 통해 횡격막의 움직임은 물론 평상시 자세도 바로 잡히는 것이다. IAP를 높이면 몸의 중심이 잡히고 기초가 탄탄해진다. 횡격막을 의식적으로 내리거나 배를 부풀린 채 숨을 내쉬는 동작이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다음의 설명에 따라 연습하다 보면 그 감각을 터득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부터 IAP 호흡법을 직접 실천해보자. 배를 부풀린 채 숨을 내쉬는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는 의자에 앉아서 연습을 시작하는 편이 좋다. 준비 자세. 온몸에 힘을 빼고 최대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자. 결코 무리해서는 안 된다. 도중에 컨디션이 나빠졌다고 느끼면 즉시 중단하고 몸 상태가 회복됐을 때 다시 시도하자. 피로 예방을 위해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실천하자. 실천 IAP 호흡법. 배를 부풀린 채 호흡하자. 1단계. 귀와 어깨가 일직선이 되도록 자세를 바로잡고 편안하게 앉는다. 배와 허벅지, 무릎 뒤쪽, 그러니까 허벅지 끝과 종아리의 각도를
각각 90도로 유지한다. 손바닥이 위를 향하고 손끝이 복부 쪽을 향하도록 유지하며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둔다. 2단계. 두 손을 천천히 복부 쪽으로 끌어와 허벅지 윗부분에 손끝을 가볍게 끼워 넣는다. 3단계. 5초 동안 코로 힘껏 숨을 들이마시면서 서해부와 복부 사이에 끼워 넣은 손가락을 밀어내듯이 천천히 배를 부풀린다. 바로 이 지점이 복압이 높아진 상태다. 이때 어깨가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하자. 그래야 횡격막이 쉽게 내려간다. 4단계. 코로 들이마신 공기를 5에서 7초 동안 입으로 천천히 내쉰다. 숨을 내쉴 때는 복압이 낮아지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 부풀린 배가 손가락을 밀어내는 감각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숨을 내쉬어보자. 숨을 전부 뱉었다면 복부에 힘을 빼고 숨을 들이마시는 3단계로 돌아간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3단계와 4단계를 5회 반복한 후에 종료한다. 1일 3만 번. 작은 습관이 몸을 바꾼다. IAP 호흡법 모든 과정을 수행하는 데는 1분 정도면 충분하다. 아무리 바쁜 사람이라도 충분히 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처음에는 상승한 복압의 상태와 호흡의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라도 서해부에 손끝을 끼워 넣고 연습하는 것이 좋다. 이 단계가 익숙해지면 손을 쓰지 않고 시도해보자. 일어선 상태에서도 IAP 호흡을 실행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생활 속에서 틈틈이 실천해 평소에도 복압을 높여 호흡하는 방식으로 바꿔나가자. 이 IAP 호흡법은 피로를 예방하고 해소하는 간단하고도 강력한 방법이다. 호흡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우리 신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1분 동안 평균 12회에서 20회 호흡한다. 이를 계산하면 우리는 하루에 어마어마한 양의 호흡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분 동안 12회 호흡한다면 하루에 17,280회, 1분 동안 20회 호흡한다면 하루에 28,800회. 우리의 몸이 음식으로 만들어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식사는 건강에 매우 중요한 요소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다 해도 며칠간은 살 수 있다. 수면 역시 매우 중요하지만 하룻밤 자지 않고 깨어 있는다고 해서 목숨을 잃는 일은 없다. 하지만 숨을 쉬지 못한다면 우리는 5분 안에 목숨을 잃는다. 이는 다시 말해 우리가 IAP 호흡법을 실천해서 복압 호흡으로 숨쉬기만 해도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엄청난 양의 호흡을 통해 신체의 극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말이다. 숨을 들이마실 때뿐 아니라 내쉴 때도 배를 단단하게 부풀리자. 1일 3만 번. IAP 호흡을 통해 피로를 덜어낼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놓치지 말자. 지금까지 스탠퍼드식 최고의 피로회복법의 일부 내용을 들어보셨습니다. 이 책에서는 피로의 원인을 몸의 균형이 틀어지면서 쓸데없는 에너지 소모가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 그 해결 방법으로 IAP 호흡법을 설명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거의 2만에서 3만 번 정도를 호흡하는데 이 많은 양의 호흡을 통해 내 몸이
피로에 잘 견디는 몸으로 놀랍게 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 책에서는 몸이 지치지 않는 제대로 된 자세를 안내하고 또 식사법이나 수면법 등의 다양한 피로 예방 방법도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미나미 책방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